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061명입니다. 헬로윈의 위드 코로나 시행 등으로 방역이 느슨해진 만큼 개개인이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주말과 휴일이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6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었습니다만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1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영향이 사라지는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날보다 700명 정도 늘어난 1,9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목요일부터 매일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적게는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많아야 1,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최대 2,1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한번 살펴보면 세 자릿수를 기록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온 지역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남 지역입니다. 네,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 어떤 방역 수칙이 풀리는 겁니까? 내일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됩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늘어납니다. 단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모일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인데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그리고 목욕탕 등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감염 취약시설도 이 방역 패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접종 증명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종이증명서와 예방접종 스티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접종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질병청 큐브 앱을 내려받거나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앱을 통해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종은 2차 접종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접종 완료자 비율은 75.3%입니다. 1차 접종 비율은 80.1%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헬로윈을 맞아서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수도권 상황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내 꽃시장입니다. 지난 24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동료 상인들과 그 가족 등 지금까지 모두 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늘자 시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선제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종로구의 동대문 종합시장 관련 확진자도 9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75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복지시설 관련 8명, 영등포구 상가 관련 7명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명시의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8일 원아 가족 1명이 확진된 뒤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도 그제 환자 1명이 먼저 확진된 뒤 환자와 요양보호사 등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두고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법무부, 식약처 등 12개 기관 20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은 홍대와 이태원, 강남역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운영 제한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방역 우려보다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가까이 닫혀있던 단체석이 새 단장을 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도 10명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단체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리가 걱정이에요. 좀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가게들은 이제 새벽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줄여가며 버텨왔기에 당장 24시간 영업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알바생들이 다 지금 같이 일을 안 하는 상황이라 다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뽑아야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의 우려도 크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 가까이 올라서다 보니 현장에선 기대감이 앞섭니다. 접종 받은 친구들 서로 너 했니? 공유하면서 몇 명까지 되겠구나 얘기도 나누고 있고 계획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70%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 익숙하니까 걱정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내일부턴 미접종자 방문이 제한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은 접종을 증명하거나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 이용이나 요양병원 면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을 받더라도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이 됩니다. 바뀌는 것이 꽤 있을 텐데 헬스장 출입할 때 방역 패스가 필요하죠. 네, 명칭을 이제 방역 패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은 헬스장이죠. 또 목욕탕, 또 노래방, 또 유흥 시설에 들어갈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한시적인 조치이고 최소한의 그런 방역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단계별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역 패스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내일부터 허용이 됩니다. 네. 지금 주말인데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지금 2,00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 방역이 완화되면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지금 헬로윈이다 뭐다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렇죠. 5,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백신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현재는 걸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백신을 맞고 가볍게 알차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확진자 중에 30%는 돌파 감염이거든요. 이거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는 건데 보통은 증상이 거의 없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겠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백신이라는 것은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다라는 겁니다. 네네. 중증 환자 병상이 여력에 이제 40%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도 중증 환자가 적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환자 병상 여력을 40% 이상 유지하는 게 목표고요. 여력이 혹시 20%만 남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비상 조치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효과가 확실한 만큼 지금까지 맞지 않으신 그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는 게 당연한 거겠죠.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는 게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네. 걸리지 않는 비율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전에는 8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60% 정도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다만 국내에서 연구를 했는데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위험은 90% 이상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2.7배 높고요. 위중증으로 갈 위험은 22배나 더 높고 사망 위험은 9.4배나 높기 때문에 아직도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상 회복은 이제 단계적으로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4주간 한 단계를 거치고 네. 2주간은 평가 기간, 그러니까
6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평가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대규모 행사가 아마 허용이 될 것 같고 1월쯤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접종 완료율이 우리 국민의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얀센 백신 하면은 뭐 2차 접종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맞고 이제 말았는데 접종자에게 이제 11월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국내에서도 얀센 백신 돌파 감염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148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맞고 2개월 뒤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다음 달 8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얀센 추가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교차 접종을 한 사람들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 대상자가 좀 확대됐거든요. 지금은 60대 이상인데 50대 일반인도 추가 접종을 해라. 또 50살 미만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또 의사가 판단했을 때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접종은 또 어떤 백신으로 맞게 되나요?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네네. 이렇게 50대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은 분들은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고요. 네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다음에 화이자 맞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고 두 차례 모두 메신저 RNA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같은 종류로 가급적 같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더나 추가 접종은 용량이 좀 절반으로 미국에서 FDA에서 그렇게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절반 용량으로 추가 접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말도 개개인의 방역은 뭐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상들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19 극복이었는데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에서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한 2021 G20 정상회의. 코로나19 탓에 대면 회의가 열린 건 2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의 기념사진 촬영엔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 요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정상회의 첫 주제는 세계 경제와 보건이었습니다. The pandemic has kept us apart, as it did with all our citizens. And even before, 문 대통령의 연설도 코로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여야 방역 상황 관리와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한국은 개발도상국 백신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2억 달러 기부 약속을 지키고 백신 부족 국가에 직접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그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들은 회의 끝에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교황의 방북 약속 소식을 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된 에너지 위기의 영향으로 탈석탄에 대해선 정상들 간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로마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회의 장소인 로마 누블라 컨벤션 센터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탄소 중립에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 첫 출마 때에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리는 본 경선 여론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지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대세는 저 홍준표로 굳었다며 당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 시당을 찾아 대구 경북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열면 보수가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데에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를 넘겨도 국회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한국남동발전에 재직하던 2018년 10월 18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북한산인 줄 모르고 썼다는 입장에 대해 추궁했고 실무자였던 A씨는 세관으로부터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허위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종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상장사 업종별 임금 양극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의 직원들은 한 달 임금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난 반면 여행사나 항공사 직원들은 100만 원 이상 줄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치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지니뮤직 등이 대표 상장사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도 KT와 삼성이 나란히 승리하며 정규리그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은 오늘 10개 구단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 결정전 단판 승부를 치릅니다. 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대2로 맞선 3회, KT가 베테랑 유한준의 한 점 홈런으로 앞서갑니다. 기세가 오른 KT는 5회 집중타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1-4-1 3루에서 김태훈의 폭투 때 3루 주자 조용호가 홈을 밟았습니다. 고잉의 석점포까지 터지는 등 5회에만 5점을 뽑아낸 KT는 SSG를 꺾고 최종전에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팬들 오셔서 저희 마지막 경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마지막 좋은 성적 내서 경기를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성도 지면 끝장이라는 의지로 NC전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한 점 차로 뒤진 5회 오제일이 NC 선발 하슨스의 직구를 강타해 담장을 넘겼습니다. 5대4 역전을 만들어낸 오제일의 시즌 25호 홈런이었습니다. 삼성은 6회 들어 김원곤의 솔로 홈런, 그리고 구자욱의 싹쓸이 3루타까지 못해 승리를 굳혀갔습니다. 삼성은 9회 세이브 1위 오승환까지 투입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메이닝 막 물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KT와 삼성은 승무패 모든 기록이 똑같아 최종전에서도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두산이 4위, 키움이 5위가 됐습니다. KT와 삼성은 오늘 대구에서 역대 두 번째 10개 구단 체제에선 처음으로 정규 시즌 1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SSG가 가을 야구에서 탈락한 가운데 4위 두산과 5위 키움이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펼칩니다. 키움의 국적인 5위 도약을 이끈 이정우는 사상 첫 부자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우상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프리미어리그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팀은 맨체스터에 3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호날두는 오늘 경기에서 전반 39분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 곧바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19분에는 카바니의 골을 도와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추가 시험 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28일 찍은 신포 조선소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주변에 계속된 활동이 추가 시험 발사 준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플랫폼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824 영웅함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최근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빈 깡통 같은 전시회라며 우리의 무기 개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한 비난 여론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구입한 각종 수송기 등이 기본으로 전시됐다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도 남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전하는 방식으로 당국이 민생은 아랑곳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짜내어 군사비로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1억 562만 유권자들이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조기에 심판하는 중의원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전 7시 전국의 4만 6천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오후 8시 종료됩니다.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에 앉을 의원을 뽑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인 제11 일진호가 전복된 뒤 침몰한 동해 해역에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어제 오후 1시쯤 시마네현 오키노 시마초에서 북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해역에서 11 일진호 이름이 박힌 구명 재킷을 착용한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신은 사고 당시 실종된 제11 일진호 선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지난 20일 전복된 제11 일진호에 승선한 9명 가운데 중국인 2명은 구조되고 선장은 선 내에서 숨진 채 수습됐으며 그 외 6명은 실종됐습니다. 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통일 후 대만 통치의 개략적인 원칙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 판공실 류쥔찬 부주임의 한 토론회 영상 연설을 통해 통일 후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재산, 종교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부주임은 또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독립 도발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진당의 탈중국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만 대중에겐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분리 대응으로 해석됐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이미 여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오가면서 성급하게 규제를 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바뀐 일상은 어떤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 도착한 런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취재진이 입국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작성한 승객 위치 확인서였습니다. Submit this document.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과정에서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건강 정보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입국 제한을 대폭 해제한 영국. 접종 완료자에겐 입국 2일차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만 의무화했습니다. 이마저도 PCR 검사가 아닌 항원 검사로 간소화됐습니다. 호텔로 검사 키트를 미리 주문해 받았는데 검사를 하는 것도 결과를 입력하는 것도 모두 직접 하면 됩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줄로 나와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 검사 결과를 여기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모두 입국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방역을 해제한 런던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Life goes on and you want to keep going, you know, we can't just hit the pause button forever.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가장 빨리 돌아간 영국. 하지만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최고치인 5만 명을 넘겼다가 지금은 4만 명 수준을 오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달한 상황이지만 영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과 늘어나는 연말연시 모임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유흥가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과 시간 등이 완화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륜차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기준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83명으로 이 가운데 62명이 이륜차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명 늘어난 것으로 절반이 넘는 37명이 배달 종사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급증한 배달 수요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낮이 되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흐려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합니다. 오늘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전주와 대구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